안녕하세요. 2022년 하반기 증시 및 산업 전망 진행을 맡은 유상훈입니다. 금일은 하반기 자산 배분 전망을 준비했습니다. 상반기에 인플레이션 압력과 긴축 강화로 원자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분들께서도 또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자산 배분 전망을 위해 리서치본부 투자전략부를 이끌고 있는 장희종 부장님을 모시고 자산 배분 전망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번 힘드시겠지만 워낙 상반기에 자산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하반기 자산 배분 전망을 하시기가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그 외부 요인들이 굉장히 금융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면서 전통적인 자산 가격들의 관계가 많이 깨진 것도 참 많이 달라진 점인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달러 강세 구간에서도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고요. 그 시장 금리가 오르는 구간에서는 금융주랑 유틸리티 섹터 간의 어떤 유사한 흐름 보이거나 아니면 구리 가격이나 뭐 금 가격 비율이나 유사한 가격 흐름 보이던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자산 가격들의 관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어긋나고 있는 흐름들이 이번 올해 상반기 자산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고 보고요. 방금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올해 상반기에 이제 자산별로 조정폭이 컸잖아요. 네. 상반기에 대한 리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자재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 가격이 다 부진했고요. 그 부진했던 원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자료에 화면 보시다시피 글로벌 증시였던 올해 상반기 조정의 원인을 보면 주식 가격이 주로 이익이 하락해서라기보다는 밸류에이션 조정에 따른 부진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섹터들은 이익 전망은 플러스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섹터별 밸류에이션은 크게 조정을 받은 걸 볼 수 있고요.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도 이익 전망치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밸류에이션 조정 폭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익 증가 폭을 주가가 다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 그런 흐름 보였고요. 기술주 같은 경우는 이익 증가 폭이 별로 크지도 않았고 대신에 밸류에이션 조정 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주가는 결론적으로 많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채권 같은 경우 단기 실질 금리, 기대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텀 프리미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기준으로도 이 세 가지의 어떤 요인들이 어떻게 변화했냐에 따라 조정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대 물가 상승률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지금 약간 하늘색 영역으로 표시한 것처럼 가장 많이 오른 것들은 단기 실질 금리의 영향이 커서 미국 국채 10년물도 가장 많이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막대 그래프로 표시한 것처럼 텀 프리미엄이나 기대 물가 상승률보다는 단기 실질 금리의 상승이 미국 국채 10년물의 금리 상승을 주도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기 실질 금리는 왜 이렇게 올랐냐? 당연히 연준이 지금 금리를 최근에도 뭐 75bp 올리기도 했고요. 그전에도 50bp, 25bp 계속해서 올려왔던 그 부분들을 시장금리가 반영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시장금리의 상승이 결국 부동산 모기지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부동산 전반적인 어떤 리츠에도 지금 어떤 조정의 원인으로 큰 한 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원자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쟁이나 공급난에 따른 수급 불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글로벌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분위기 속에 산업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다 보니 수요는 굉장히 또 늘어나면서 지금 수급 브리치가 굉장히 크게 작동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또 뭐 달러 강세 속에서도 원자재 가격의 급등을 만들고 있는 아직 이런 부분들은 좀 끝나지 않았다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의 어떤 호조세는 좀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은 이익의 하락보다는 밸류에이션 하락이 큰 영향을 주었고 채권 같은 경우는 연준의 긴축 영향으로 단기 금리 반영이 원인이었다라고 보시는 거고 원자재는 아무래도 이제 전쟁으로 인한 수급 불안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다면 이 하반기 전반적인 자산 가격의 조정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좀 보시나요? 사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가장 큰 요인은 물가 상승인데 네. 물가 상승 때문에 연준도 긴축을 강화하고 있고 뭐 경기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고 경기 침체가 기본 신호인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가 상승이 이게 좀 꺾여야지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자연 실업률하고 뭐 실제 실업률하고 차이를 보면 이게 플러스로 갈 때 보면 항상 물가는 상승을 했었고요. 물가도 올리지 않고 경기가 나쁘지 않게 하는 적정한
실업률 수준이 자연 실업률인데 이것보다 지금 실제 실업률이 더 낮은 거니까 고용 상황이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 수요창의 어떤 물가 상승 요인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뭐 그렇게 빨리 변하는 것들은 아니라서 지금 보시다시피 제일 마지막에 뭐 동그라미로 점선을 표시한 것처럼 주황색 선이 지금 플러스권에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뭐 꺾일 어떤 흐름도 보이지도 않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 고용 상황은 여전히 견조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수요상의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요인들이기도 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수요 축에서 보면 고용이나 산업활동 상황에서 물가 상승 요인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뭐 공급 쪽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특히 에너지나 곡물 가격 쪽에서는 뭐 지금 가을에는 곡물 가격의 문제가 더 될 것 같고요. 겨울에는 에너지 가격이 또 한번 물가를 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라서 물가 상승이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결국엔 수요를 줄여서 공급이 좀 부족하더라도 어떤 수급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경기가 뭐 망가져도 경기가 침체가 가더라도 어떤 물가부터 잡자는 어떤 흐름이 더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견조한 산업 활동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물가 상승률은 경기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주황색으로 표시한 거는 미국 산업 생산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차이인데 지금 산업 생산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나면서 결국에 영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것과 미국 S&P 500 상승률하고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많이 빠지고 있고요. 전반적인 이런 물가 상승에 따른 긴축 강화, 이에 따른 또 자산 가격 조정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거고 물가가 꺾여야지 연준의 어떤 긴축의 흐름도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는 바뀌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그 상황 하에서 경기가 얼마나 나빠지는 거냐 그리고 경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레벨까지 되는 거냐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 차트 보시면 뭐 여러 가지 경기 침체에 관련한 지표들이 있긴 하지만 일례로 다우 운송지수랑 다우 산업평균지수 어떤 상대 강도를 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우 운송지수가 공급망 관련해서도 그렇고 어떤 산업활동도 그렇고 경기의 어떤 흐름을 가장 잘 반영하는 대표적인 이기도 하고요. 운송지다 보니까 어떤 물류의 흐름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보다 상대적인 어떤 강도가 더 약해질 때는 경기가 꺾이는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주황색과 파란색으로 표시한 차트에서 보시면 미국 경기 선행지수랑 상대 강도가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였던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는 사실 한 달 정도 늦게 발표가 되거든요. 월간으로 발표되는데 주가는 사실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요. 다우 운송지수와 다우 전체 산업평균지수의 어떤 상대 강도를 체크하면서 미국 경기 선행지수의 어떤 흐름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경기 선행지수가 꺾이면 회색하고 주황색 표시된 차트에서처럼 결국 기업 이익이 마이너스로 갑니다. 이 차트에 회색 음영으로 표시한 것들이 NBR에서 경기 침체로 구분한 시기인데 보시면 EPS가 마이너스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갈 때 경기 침체가 나타났고요. 20% 넘는 정도로 아직까지는 양호한 수준이지만 계속해서 지금의 어떤 흐름이 이어진다면 기업 이익의 어떤 증가율도 계속해서 둔화될 수밖에 없고 그 둔화가 결국 마이너스까지 가면 경기 침체 상황이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이런 어떤 물가 상황이 단기적인 어떤 수급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그다음에 미국의 수요 요인도 지금 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지만 패권 경쟁에 따른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국과도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되면서 탈세계 흐름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 변화 흐름 때문에 전반적인 기업들의 어떤 경제 활동의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어떤 물가 상승의 요인들이라서 지금은 예전과 좀 달라진 시대라는 점을 감안하고 어떤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모색해가는 과정에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하반기도 3반기 못지않게 좀 험난할 거다 뭐 생각하시고 대비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우려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연준이 좀 긴축을 강화하면서 이제 수요를 좀 꺾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수요를 꺾기 위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긴축을 강화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거나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외부적 요인이 지속됐을 때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고 이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속되고 장기적으로 이랬을 때 정말 시장이 좀 지금보다 더 많이 흔들릴까 봐 많이 우려가 되더라고요. 보시면 뭐 채권 가격은 지금 역대급으로 올해 상반기 전일보다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가격이 많이 하락해 있다는 것들은 자산시장 접근에서 무엇보다 가장 큰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뭐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이러한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리스크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었고 향후 올해 하반기나 내년 연준의 어떤 긴축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주목해 보자라는 의견이신 네. 거죠. 뭐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은 아니긴 한데 음, 일단 언제나 그렇듯이 뭐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또 금세 또 빛이 들어오기도 음. 하고요. 그 과거에도 연준의 긴축은 금리 인상이 멈추고 금리 음. 인하를 시작하는 구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음. 금리 인상이 멈추는 게 일단은 먼저이고요. 음. 그 다음에 뭐 몇 달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또 인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가면서 그때 시장 변화를 좀 체크해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최근에 실물 경기에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하반기 자산 배분 측면에서 어떤 전략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70년대처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간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음. 그때 어떤 자산 가격들 움직임을 보면서 뭐 하반기 어떤 대응하는데 좀 참고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70년대 사례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차트 보시면 주황색하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주황색이 일본 니케이 주가 지수고요. 파란색이 S&P 500 주가 지수인데 70년대 그 내내 82년까지 S&P 500은 오른 것 같긴 하지만 계속 뭐 등락 쪽에 박스권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70년대 초반에는 1차 오일쇼크 영향에서 뭐 같이 조정을 받았는데 74년 이후에는 꾸준하게 상승을 보였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다른 글로벌 증시랑도 좀 차별화 흐름을 보였거든요. 2차 오일쇼크 영향도 상대적으로 작았었고 뚜렷한 강세를 보였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때 당시에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고요. 또 여러 요인들 중에 하나는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뭐 리터당 뭐 몇 킬로 안 가는 비효율 어떤 제품들이 자동차들이 많이 쓰고 있었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일본에 트나 10km 이상 가는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오면서 다들 일본 자동차를 많이 사게 됐고 일본 증시 전반적으로 좋았던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70년대 같이 물가도 높고 경기도 안 좋았던 시기이긴 하더라도 어떤 차별화되는 산업이나 지역이나 뭐 종목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 관련 제품이나 에너지 효율 관련 인프라나 관련해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산업들에 대해서는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하고요. 증시에 대해서는 별로 뭐 좋게 보지는 않지만 어떤 선별적인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채권은 성장과 물가의 함수입니다. 산업 생산 지수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물가 지표를 많이 큰 흐름을 어떤 좌우하는 변수를 보는데 70년대 같은 경우는 산업 활동이 꺾여도 물가가 오르면 계속해서 금리가 올랐고요. 물가가 꺾여도 산업 활동이 올라가고 있으면 서로 이게 엇갈리는 흐름 보이게 되면 계속해서 금리가 오르는 조금 지금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세도 높고 계속해서 산업 활동 지표도 계속해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긴축 강화 흐름 때문에 산업 활동이 둔화될 거라고 하더라도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금리 자체의 어떤 점에서 피크아웃 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긴축 강화로 산업 활동도 꺾이고 결국 그게 수요가 완전히 꺾여서 공급 과잉 흐름이 나타날 때까지 전반적인 어떤 금리의 높은 고공행진 흐름은 좀 더 이어진다. 그러면 채권 자체도 가격이 그렇게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는 거니까요. 채권도 사실 전체적으로는 크게 좋게 보일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경기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내려간다. 그러면 경기 하락 흐름, 그다음에 조만간 원자재 가격도 꺾이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채권 가격의 어떤 매력도를 높이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 70년대 흐름을 또 한번 보면요. 주황색으로 표시한 그 원자재 가격 지수랑 아래쪽 그래프의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파란색으로 표시한 그래프를 보시면 둘 간의 굴곡이 크게 봤을 때 두 번의 산이 있는데 두 번의 산이 물가 상승률하고 원자재 가격 고점하고 굉장히 유사한 어떤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는 원자재 가격이 다른 어떤 산업 어떤 활동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 물가 상승률의 등락과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였다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인플레 헤지 수단으로 굉장히 잘 작동했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당장에는 인플레 헤지 수단으로서 자산 가치를 보존하는 몇 안 되는 자산으로서 원자재 가격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 호조세는 계속될 수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편에 원자재 가격 지수랑 글로벌 주가 지수, 토탈 리턴 지수라고 비교를 했는데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주가 지수가 굉장히 높긴 합니다. 특히나 금융위기 이후에 저물가
저금리 하에서 굉장히 빠르게 오르긴 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까지는 원자재 가격도 저항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긴 했지만 지난 10년 이상 기간 동안에 원자재 가격은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장기 시계상에서 보면 주가와 원자재 가격 간의 어떤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자재 가격의 어떤 호조세는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주식은 선진국 주식은 조금씩 내렸고 신흥국 주식은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그전에도 예전과 똑같이 전체에서 한 8% 정도로 계속 유지하는 걸로 하고요. 미국 채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재에서 채권으로 넘어가는 어느 시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너무 낮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 싶어서 저희가 채권 전체 비중이 한 25%에서 30%가 중립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그래도 예전보다 조금 올리는 20에서 24% 정도 그런 걸로 대응하는 건 맞을 것 같다 싶어서 조금은 지난번보다는 좀 올렸고요. 신흥국 채권은 연준의 금리 인상 강화 시기에는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걸로. 반면에 대체 자산 중에서 농산물 ETF도 그렇고 원자재 전체적으로 그렇고 또 에너지 관련 우라늄 ETF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좀 비중 있게 배치를 했고요. 원자재 관련해서 당장에는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러면서 전체적인 어떤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자재는 당분간 가격 강세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채권인데 이제 채권은 연준의 어떤 긴축 스탠스 변화에 좀 주목하고 그 시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자라는 의견이시고,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주식을 좀 보자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일단 올해 하반기는 무엇보다 자산 가치 보존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원자재도 많이 올랐긴 하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긴 하고 좀 불안하게 보시는 분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서 지금 그 상승에 대해서 해지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 보니 인버스 관련 자산을 가질 게 아니라면 원자재를 좀 비중 있게 가져가는 게 자산 가치 보존에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2년 하반기 증시 및 산업 전망, 자산 배분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반기 자산 배분 관련해서 깊이 있는 의견을 말씀해 주신 장희종 부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에 다른 섹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